인천국제공항의 밤은 언제나 분주했다. 하지만 이날 밤 공항 주차장의 구석진 곳에 세워진 한 대의 택시는 다른 모든 소음과 움직임에서 벗어나 이상하게 고요했다. 하비 경사는 순찰 중 그 택시가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이었지만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하비는 32살, 경찰 특수수사대에서 7년차 베테랑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언제나 충직한 동료 점이 있었다. 점은 3살 된 진돗개로 하비가 직접 훈련시킨 마약 및 인신매매 수사 전문 경찰견이었다. 점의 예민한 후각과 하비의 날카로운 직감은 이들을 최고의 파트너로 만들었다. 점, 가보자. 하비는 부드럽게 말했다. 진돗개 점은 즉시 주인의 말에 반응했다. 그들이 택시에 가까워질수록 점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택시 앞에 도착하자 점은 갑자기 거친 소리로 짖기 시작했다. 하비는 즉시 알아차렸다. 점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택시 주변을 둘러보던 하비는 택시가 무인 주차구역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본부에 연락했다. 여기 인천공항 비주차장 구역에 수상한 택시가 있습니다. 차량 번호는 서울 27가 3421입니다. 점이 강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잠시 후 본부에서 회신이 왔다. 하비 경사, 해당 차량은 오늘 오후 6시경 도난 신고된 택시입니다. 즉시 백업을 보내겠습니다. 하비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점이 차 트렁크 쪽으로 달려가 더욱 격렬하게 짖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손전등을 꺼내 택시 내부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지만 운전석 뒤쪽에 어린이 장난감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하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차 유리를 깼다. 트렁크 오픈 버튼을 찾아 눌렀다. 트렁크가 열리는 순간 하비는 숨을 들이마셨다. 작은 남자아이가 손발이 묶인 채 트렁크 안에 갇혀 있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비는 부드럽게 말하며 아이를 꺼내 안았다. 아이는 약 4살 정도로 보였다. 추운 트렁크 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창백했다. 그녀는 즉시 응급구조대를 호출했다. 점은 여전히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폈다. 불과 10분 후 경찰 백업과 구급차가 도착했다. 아이는 즉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하비와 점은 현장을 확보하고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하비, 잘했어. 김정훈 경감이 현장에 도착해 말했다. 그는 하비의 상관이자 인신매매 특별수사팀의 책임자였다. 아이 상태는 어때? 심각한 탈수 상태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 보입니다. 하비가 대답했다. 김 경감님, 이것은 단순한 유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가 손발이 묶여 있었어요. 인신매매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경감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아이의 신원을 파악해야겠군. 하비, 자네와 점이 이 사건을 맡아주게. 하비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다. 점도 마치 이해한 듯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날 밤 한 아이의 구조로 시작된 이 사건은 하비와 점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어둠의 늪으로 그들을 끌어들일 것임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병원에 도착한 하비는 의사로부터 아이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이는 심한 탈수와 공포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다행히 신체적 학대의 흔적은 없어 보이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하비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아이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깊은 상처가 보였다. 하비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고 앉았다. 안녕, 난 하비 경찰이야.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작은 손이 하비의 손을 꽉 쥐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아이가 겨우 말했다. 하비의 가슴이 아팠다. 엄마를 찾아줄게. 내 이름이 뭐니? 민강이에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강아, 용감하게 있어줘서 고마워. 이제 너는 안전해. 하비는 아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점이 병실문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비가 고개를 돌리자 한 여성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민강아, 여성이 외치며 달려왔다. 하비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막았다. 죄송합니다만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신분증을 꺼냈다. 이 레슬리입니다. 인천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민강이가 제 아들입니다. 하비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병원 측이 보낸 아이의 가족 정보와 대조했다. 이 레슬리, 32세, 미국계 한국인으로 민강의 어머니가 맞았다. 레슬리 씨, 상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비는 레슬리를 병실 밖으로 안내했다.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레슬리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비는 발견된 상황을 설명했다. 아들이 언제, 어떻게 실종되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레슬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늘 오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짐을 찾고 있는데 민강이가 순간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하비는 레슬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다. 그럼 누군가 공항에서 민강을 유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슬리 씨, 민강이 발견될 때까지의 약 4시간 동안 어떤 의심스러운 접촉이나 위협이 있었나요? 레슬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방금 한국에 도착했을 뿐이에요. 하비는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계획된 범죄였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들을 노리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레슬리 씨, 민강이와 함께 있어주세요. 우리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하비는 단호하게 말했다. 병원을 나서며 하비는 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점, 우리에게 큰 사건이 생겼어. 점은 마치 이해한 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비의 머릿속에는 이미 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왜 하필 공항에 막 도착한 미국계 한국인 가족을 노렸을까? 왜 아이를 훔친 후 버리고 갔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단발성 범죄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인지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날 밤 하비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사건 파일을 검토했다. 그녀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충실한 점이 누워 있었다. 공항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하비는 아이가 유괴되는 순간을 찾아냈다. 영상에는 민강이 엄마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잠깐 동안 한 남자가 다가와 아이의 손을 잡고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놀랍게도 아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그 남자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상해. 하비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남자의 얼굴은 모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체형은 확실히 기억할 수 있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모습, 그리고 택시에 아이를 태우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택시를 운전한 것은 다른 사람, 한 여성이었다. 협력자가 있어. 하비는 점을 바라보며 말했다. 점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비의 말에 집중했다. 마지막 영상에서 택시가 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후 약 3시간 동안의 행방이 불분명했고 그 후 다시 공항 주차장에 나타나 버려진 것이었다. 왜 다시 공항으로 돌아왔을까? 하비는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단순한 유괴가 아니었다. 뭔가 더 큰 계획이 있었다. 그때 하비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법의학팀이었다. 하비 경사, 택시에서 발견된 지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발견된 지문은 강지연이라는 여성의 것입니다. 전과가 있습니다. 하비는 즉시 컴퓨터로 강지연의 기록을 확인했다. 강지연, 35세,
마약 밀매 혐의로 2년 전 복역 후 출소. 최근에는 기록이 없었다. 그녀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가 어디죠? 합의가 물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57의 3번지입니다. 합의는 메모를 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점을 보며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우리에게 첫 번째 용의자가 생겼어. 점은 마치 이해한 듯 짖었다. 합의는 마지막으로 민강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를 노린 자들이 누구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른 아침, 합의와 점은 용산구 한남동으로 향했다. 강지연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였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합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빈집이었다. 최소 몇 달 동안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함께 온 정 형사가 말했다. 합의는 점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의 모든 가구가 사라진 상태였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그러나 점이 갑자기 킁킁거리며 벽장 쪽으로 달려갔다. 합의가 벽장을 열자 그 안에는 몇 개의 상자가 남아 있었다. 상자 하나를 열었을 때 합의의 눈이 커졌다. 그 안에는 여러 명의 여권과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모두 다른 사람들의 것이었다. 이건... 합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인신매매에 사용되는 가짜 신분증들이야. 정 형사가 다가와 상자를 살폈다. 국제적인 조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국적의 서류들이 있네요. 합의는 다른 상자도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다. 대부분 어린아이들 사진이었고 그 중에는 민강의 사진도 있었다. 이건 표적 목록이에요. 합의의 목소리가 떨렸다. 계획적으로 특정 아이들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 뒷면에는 숫자와 알파벳이 적혀 있었다. 합의는 민강의 사진을 뒤집어 보았다. K-372분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일련 번호 같아요. 그들이 아이들을 분류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정 형사가 말했다. 합의는 사진들을 모두 증거로 수집했다. 동시에 현장 감식팀이 집안의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 형사가 물었다. 합의는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4대 10세 사이로 보였다. 모두 특별히 선택된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건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니에요. 합의가 말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선별된 아이들을 노리고 있어요. 점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다. 합의가 따라가자 점은 바닥의 한 부분을 긁고 있었다. 합의는 그 부분을 자세히 살폈다. 여기 바닥이 다른 부분과 달라요. 합의는 바닥을 두드리며 말했다. 아래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정 형사의 도움으로 그들은 바닥 일부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다. 현장에 온 전문가가 금고를 열었고 그 안에서 노트북 한 대와 USB 드라이브 몇 개가 발견되었다. 이걸 분석해봐야겠어요. 합의는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증거봉투에 넣었다. 현장을 떠나기 전 합의는 점과 함께 주변을 한 번 더 살폈다. 집 앞 골목길에서 점이 갑자기 흥분했다. 그는 한 쓰레기통을 향해 달려갔다. 합의가 쓰레기통을 살피자 그 안에서 피가 묻은 천 조각과 주사기가 발견되었다. 이거 DNA 분석 좀 해주세요. 합의는 증거를 신중하게 수집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합의와 팀은 즉시 발견된 증거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노트북에서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발견되었고 사이버 수사팀이 해독을 시도하고 있었다. 합의는 민강의 사진과 다른 아이들의 사진을 비교하며 공통점을 찾으려 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이 아이들 모두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에요. 합의는 사진들을 나란히 놓으며 말했다. 민강의 어머니는 미국계 한국인이고 다른 아이들도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이에요. 정 형사가 다가와 사진들을 살폈다. 맞아요. 이 아이들은 모두 이중 국적자거나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네요. 왜 이중 국적 아이들을 노리는 걸까요? 합의는 생각에 잠겼다. 그때 사이버 수사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합의 경사, 노트북 해독에 일부 성공했습니다.
여기 심각한 정보가 있습니다. 하비는 즉시 사이버 수사팀으로 향했다. 노트북에서 발견된 파일들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한국에서 아이들을 납치하여 해외로 불법 입양시키는 조직의 계획이었다. 특히 이중 국적이나 이중 국적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국경을 넘기기가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주요 표적이었다. 이건 국제적인 인신매매 조직이에요. 하비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파일 중에는 납치된 아이들의 목적지와 구매자 정보도 있었다. 부유한 외국인들이 불법 입양을 위해 거액을 지불하고 있었다. 민강은 운이 좋았어요. 사이버 수사관이 말했다. 예정된 비행기를 놓쳐서 일시적으로 버려진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 아이도 지금쯤 해외로 팔려갔을 거예요. 하비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노트북에서 발견된 다른 아이들의 명단을 살폈다. 아직 납치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고 이미 해외로 팔려간 아이들도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야 해요. 더 많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하비는 단호하게 말했다. 팀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명단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취해졌고 이미 납치된 아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DNA 분석 결과가 나왔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피는 강지연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이호준이라는 남자의 것이었다. 하비는 이호준의 기록을 확인했다. 45세, 전과가 없는 평범한 사업가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최근 행적을 살펴보니 그는 여러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준이 조직의 일원인 것 같아요. 하비는 점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그를 찾아야 해. 그날 밤 하비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이호준의 정보를 분석했다. 그의 주소는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였다. 그는 국제무역회사의 대표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내일 아침 그를 방문해볼까? 하비는 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점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동의의 표시를 보였다. 하비는 이호준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며 그날을 마무리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하비와 점 그리고 지원팀은 이호준의 아파트로 향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한 그들은 경비원에게 신분을 밝히고 이호준의 집으로 안내받았다. 이호준 씨,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점이 문 앞에서 흥분하기 시작했다. 하비는 직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비는 지원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문이 열리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아파트였다. 가구는 그대로 있었지만 개인 물품들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다. 하비는 점과 함께 아파트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호준 씨가 서둘러 떠난 것 같아요. 정 형사가 말했다. 아마도 우리가 그의 정체를 알아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하비는 침실을 살폈다. 대부분의 옷가지가 없었지만 서랍 하나에 남겨진 서류들이 있었다. 그것은 여러 국가의 입국 비자와 항공권이었다. 그가 해외로 도주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하비는 서류들을 살펴보며 말했다. 점이 갑자기 벽장 쪽으로 달려갔다. 하비가 벽장을 열자 그 안에는 숨겨진 금고가 있었다. 전문가가 금고를 열었고 그 안에서 여러 개의 휴대전화와 현금, 그리고 메모가 발견되었다. 메모에는 숫자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비는 메모를 자세히 살펴보며 깜짝 놀랐다. 이것은 중개인 목록이에요. 하비가 말했다. 각 이름 옆의 숫자는 아마도 돈의 액수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팔아넘긴 가격이에요. 정 형사가 메모를 살펴보았다. 액수가 어마어마하네요. 아이 한 명당 수억 원이라니. 하비는 메모의 맨 아래에 적힌 이름을 발견했다. 황용범. 그 옆에는 다른 이름들보다 훨씬 큰 숫자가 적혀 있었다. 황용범. 이 사람이 조직의 보스인 것 같아요. 하비가 말했다. 정 형사는 즉시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다. 황용범, 55세.
공식적으로는 국제무역사업가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불법 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습니다. 하비는 점을 바라보았다. 점은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이해한 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황용범을 찾아야 해요. 하비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아파트를 뒤지던 중 점이 갑자기 소파 밑으로 달려갔다. 하비가 살펴보니 소파 아래에는 작은 노트가 숨겨져 있었다. 노트에는 날짜와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다. 오늘 밤 11시 인천항 7번 창고. 하비가 노트의 내용을 읽었다. 이건 그들의 다음 거래 일정이에요. 경찰팀은 즉시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천항 7번 창고를 감시하고 그곳에서 일어날 거래를 저지할 계획을 세웠다. 사무실로 돌아온 하비는 김경감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좋아, 하비. 오늘 밤 작전을 준비하겠네. 김경감이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조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 하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강의 어머니 레슬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레슬리 씨, 민강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전화기 너머로 레슬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많이 좋아졌어요. 하비 경사님. 하지만 여전히 악몽을 꾸고 있어요. 밤에 자다가 울면서 깨어나곤 해요. 하비의 가슴이 아팠다. 그 아이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정말 용감한 아이네요. 레슬리 씨,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혹시 황용범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레슬리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다. 그 사람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아세요? 하비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를 아시나요? 레슬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는 제 전 남편의 사업 파트너였어요. 미국에서 함께 일했죠. 하지만 그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 남편이 그와 결별하려 했을 때 남편이 사고로 죽었어요. 하비는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신 건가요? 네, 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가 우리를 찾아냈나 봐요. 레슬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비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된다고 느꼈다. 레슬리 씨, 당신과 민강이는 즉시 보호가 필요해요. 제가 경찰관을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하비는 즉시 김경감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레슬리와 민강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되었고 24시간 경찰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날 저녁 하비와 점, 그리고 특수기동대는 인천항 7번 창고를 감시하기 위해 위치를 잡았다. 하비는 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조직을 무너뜨릴 거야. 점. 밤 10시 30분 창고 주변의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검은색 밴 여러 대가 도착했고 남자들이 창고로 들어갔다. 하비는 상안경으로 상황을 주시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남자 약 10명이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하비가 무전기로 보고했다. 11시 정각 고급 세단 한 대가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나이 지긋한 신사였다. 하비는 그의 얼굴을 즉시 알아보았다. 황용범이다. 하비가 무전기로 말했다. 목표물 확인됐습니다. 황용범이 창고에 들어가자 김경감의 명령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모든 팀, 대기하라. 거래가 시작되면 움직인다. 하비와 점은 창고 뒤편으로 조용히 이동했다. 그들은 창고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창문을 발견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창고 안에는 대형 컨테이너가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갇혀 있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일부는 울고 있었다. 세상에. 하비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즉시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했다. 확인했습니다. 인질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습니다. 김경감의 명령이 즉시 들려왔다. 모든 팀, 작전 개시. 특수기동대가 창고를 둘러싸고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진입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라. 혼란 속에서 하비와 점은 컨테이너를 향해 달려갔다. 하비는 컨테이너 문을 열고 아이들을 발견했다. 괜찮아요. 우리는 경찰이에요. 이제 안전해요. 하비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하비의 말에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다. 점은 아이들 주변을 돌며 친근하게 행동했고 이는 아이들을 더욱 안심시켰다. 그러나 한편 황용범은 혼란 속에서 도주하려 했다. 그는 뒷문을 통해 빠져나가려 했지만 정 형사가 그를 발견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정 형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황용범은 갑자기 총을 꺼내 발사했다. 총알은 정 형사의 어깨를 스쳤다. 황용범은 그 틈을 타 도주했다. 하비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점과 함께 황용범을 추격했다. 그들은 항구 컨테이너 사이를 달렸다. 점은 황용범의 냄새를 따라 앞장섰다. 마침내 그들은 항구 끝 바다와 맞닿은 곳에서 황용범을 발견했다. 그는 작은 보트에 올라타려 하고 있었다. 멈추세요, 황용범, 하비가 소리쳤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황용범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있었다. 하비 경사, 그렇게 열심히 쫓아왔군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내 뒤에는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하비는 총을 겨누며 말했다. 그런 말은 법정에서 하세요.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황용범. 인신매매 혐의로요. 황용범은 웃었다. 당신들이 저를 잡는다고 해서 이 일이 끝나지 않아요. 더 많은 아이들이 이미 해외로 팔려갔고 더 많은 아이들이 그 뒤를 따를 거예요. 그 순간 황용범은 갑자기 하비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점이 재빨리 반응하여 그의 팔을 물었다. 황용범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하비는 즉시 황용범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황용범,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창고에서는 총 15명의 아이들이 구조되었고 황용범의 조직원 대부분이 체포되었다. 하지만 하비는 황용범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더 많은 아이들이 이미 해외로 팔려갔다는 것. 사무실로 돌아온 하비는 구조된 아이들의 신원 확인 작업을 지켜보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최근에 실종된 아이들이었고 그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 하비는 레슬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레슬리 씨, 황용범을 체포했습니다. 당신과 민강이는 이제 안전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레슬리의 안도의 한숨이 들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비 경사님. 저희에게 새 삶을 주셨어요. 하비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이제 안전해요. 그날 밤 하비는 점과 함께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았다. 그녀는 아직도 황용범의 말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점,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비는 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우리는 황용범 뒤에 있는 더 큰 조직을 찾아내야 해. 점은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한 듯 낮게 짖었다. 하비는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황용범의 체포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큰 성과를 이룬 것처럼 보였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인신매매 조직 검거 소식을 보도했고 하비와 그녀의 팀은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하비는 여전히 불안했다. 황용범이 언급한 더 큰 힘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황용범의 신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하비가 김경감에게 물었다. 김경감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입을 열지 않고 있어. 변호사만 찾고 있지. 하비는 신문실로 향했다. 강화유리 너머로 황용범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하비가 말했다.
신문실에 들어간 하비는 황용범 앞에 앉았다. 점도 하비의 옆에 자리했다. 황용범 씨, 당신의 조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하비가 차분하게 말했다. 황용범은 웃었다. 하비 경사, 당신은 영리한 사람이군요. 하지만 너무 순진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일은 훨씬 더 깊고 넓어요. 하비는 인내심을 유지하며 물었다. 당신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해외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죠. 황용범은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정말 알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블루 피닉스를 찾아보세요. 블루 피닉스. 황용범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비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신문실을 나왔다. 블루 피닉스라는 단서 하나만 얻었을 뿐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하비는 즉시 블루 피닉스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런 이름의 조직이나 인물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사이버 수사팀에 부탁해서 더 깊게 파봐야겠어요. 하비는 정 형사에게 말했다. 그날 밤 하비가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하비 경사님,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누구시죠? 하비가 물었다. 제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찾고 있는 블루 피닉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 남산공원 벤치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하비는 점을 바라보았다. 내일 중요한 약속이 생겼어. 다음 날 아침 하비는 김경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남산공원으로 향했다. 공식적으로는 혼자였지만 정 형사와 다른 팀원들이 비밀리에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정확히 10시 한 여성이 하비가 앉아있는 벤치로 다가왔다. 그녀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하비 경사님,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어제 전화 주신 분이군요. 블루 피닉스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신가요? 여성은 주변을 살폈다. 저는 황용범의 전 비서였어요.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을 때 도망쳤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저를 찾고 있어요. 하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블루 피닉스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여성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블루 피닉스는 국제적인 인신매매 조직이에요. 그들은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특히 아시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황용범은 그들의 한국 지부장에 불과해요. 하비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진짜 보스는 누구죠? 여성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의 이름은 장호석이에요. 그는 블루 피닉스의 아시아 총책임자죠. 외부적으로는 국제자선재단의 이사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비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장호석. 혹시 희망의 빛 재단의 그 장호석인가요?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희망의 빛 재단은 고아원 지원과 국제 입양 중개로 유명한 단체죠. 하비는 생각에 잠겼다. 완벽한 위장이군요. 여성은 가방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장호석과 블루 피닉스의 모든 활동 내역, 계좌 정보, 네트워크 목록이 들어있어요. 하비는 USB를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신원 보호가 필요하겠군요. 제 이름은 박소연이에요. 여성이 마침내 자신을 밝혔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요. 이 악랄한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하비는 박소연을 안전한 장소로 데려갔다. 그녀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고 USB의 내용은 즉시 분석되기 시작했다. 정보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블루 피닉스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불법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매매해온 거대 조직이었다. 그들은 정치인, 기업인, 심지어 법 집행기관 내부 인사들까지 매수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해왔다. 이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에요. 하비는 팀 회의에서 말했다. 그들은 시스템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김 경감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은 이제 국제적인 수사로 확대되어야 할 것 같네. 인터폴과 협력해야겠어. 하비는 점과 함께 희망의 빛 재단 사무실 근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 재단은 평범한 자선단체였다. 그러나 하비와 점은 야간 감시를 통해 수상한 활동을 포착했다. 밤늦게 재단 뒷문으로 아이들을 태운 벤이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하비는 즉시 팀에게 보고했다. 지금 희망의 빛 재단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태운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김 경감의 지시가 내려왔다. 지금은 관찰만 하세요.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장호석이 직접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하비는 불만스러웠지만 명령에 따랐다. 그녀와 점은 계속해서 재단을 감시했다. 이틀 후 마침내 장호석이 재단에 나타났다. 그는 고급 차량을 타고 도착했으며 여러 명의 경호원이 그를 에스코트했다. 하비는 망원경으로 그를 관찰했다. 저 사람이 장호석이에요. 하비는 무전기로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지켜봐요. 김 경감의 지시가 내려왔다. 우리는 그가 범죄 현장에서 잡히기를 원해요. 그날 밤 하비와 점은 재단 건물 주변을 조사하던 중 지하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하비는 점과 함께 조심스럽게 그 통로를 따라갔다. 통로 끝에는 넓은 지하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각 방에는 아이들이 갇혀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고 일부는 울고 있었다. 하비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즉시 김 경감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지하에 아이들이 갇혀 있습니다. 긴급 구출 작전이 필요합니다. 김 경감의 명령이 즉시 내려왔다. 모든 팀, 작전 개시, 재단 건물을 포위하고 진입하라. 하비와 점은 지하에 갇힌 아이들을 구출하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우리는 경찰이에요. 이제 안전해요.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하비와 점의 도움으로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다. 점은 특히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그들을 안심시켰다. 동시에 특수기동대가 재단 건물을 급습했다. 장호석은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놀랍게도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다. 장호석, 당신은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김 경감이 선언했다. 장호석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저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자선사업가일 뿐입니다. 김 경감은 차갑게 대답했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의 범죄는 이제 끝났습니다. 재단 건물 수색 결과 총 10명의 아이들이 구출되었다. 그들은 모두 국제 입양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던 아이들이었다. 또한 대량의 문서와 디지털 증거가 압수되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하비는 구출된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신체적 학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 아이들은 모두 어디서 온 거죠? 하비가 정 형사에게 물었다. 정 형사는 자료를 살폈다. 대부분은 국내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일부는 북한에서 탈출한 가족들의 아이들, 또 일부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하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들의 가족을 찾아야 해요. 그녀는 점과 함께 한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 아이는 구석에 움츠러들어 있었고 무서움에 떨고 있었다. 안녕, 난 하비 경찰이야. 이건 우리 친구 점이고 하비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점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의 손을 핥았다. 아이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진돗개의 따뜻함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름이 뭐니? 하비가 물었다. 태민이에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민아,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이제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하비는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다. 하비는 태민과 다른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시설로 이송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아이들이 겪었을 공포와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무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구출해낸 것에 대한 만족감도 느꼈다. 하비, 김경감이 그녀를 불렀다. 장호석의 신문이 시작돼. 같이 들어가 보지. 신문실에서 장호석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었다. 장호석 씨, 우리는 당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경감이 말했다. 협조하신다면 법원에서 참작될 수 있을 겁니다. 장호석은 웃었다. 김경감님, 저는 단지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자선사업가일 뿐입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통해 새 가정을 찾아주고 있었죠. 하비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그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물건처럼 팔려가고 있었어요. 장호석은 하비를 바라보았다. 하비 경사님, 맞죠? 당신은 아직 젊고 열정적이군요. 하지만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한 일은 단지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우회한 것뿐이에요. 그 아이들은 결국 더 나은 삶을 얻었을 거예요. 하비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더 나은 삶. 그들은 가족과 강제로 떨어져 외국에 팔려갔어요. 그게 더 나은 삶인가요? 장호석은 어깨를 으쓱했다. 증명해보세요. 제가 직접 아이들을 납치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김경감이 파일을 꺼냈다. 박소연 씨의 증언과 USB 드라이브에 담긴 증거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범죄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장호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박소연이라고요? 그녀가 살아있었군요. 김경감은 미소를 지었다. 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장호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가 협조한다면 어떤 조건을 제시하실 건가요? 완전한 정보 공개, 블루 피닉스의 모든 네트워크, 관계자, 해외 거점, 그리고 이미 팔려간 아이들의 행방까지. 김경감이 말했다. 장호석은 깊게 생각하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호가 필요해요. 블루 피닉스는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거든요. 김경감은 동의했다. 협조하는 한 당신의 안전은 보장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장호석의 진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수사가 시작되었다. 인터폴과 협력하여 전 세계적인 블루 피닉스 네트워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비와 점은 특별히 한국 내 네트워크 해체에 집중했다. 장호석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은 여러 곳의 비밀시설을 급습했고 더 많은 아이들을 구출했다. 한 달 후 하비는 레슬리와 민강을 다시 만났다. 그들은 이제 안전한 새 집에서 살고 있었다. 하비 경사님, 민강이 하비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하비는 미소 지으며 민강을 안아주었다. 민강아, 잘 지냈어? 민강은 밝게 웃었다. 네. 이제 악몽도 안 꿔요. 레슬리가 다가와 하비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비 경사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공포 속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비는 미소를 지었다.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제 당신들은 안전해요. 황영범과 장호석은 모두 체포되었고 블루 피닉스는 무너지고 있어요. 그날 저녁 하비는 사무실에서 점과 함께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때 김경감이 다가왔다. 하비, 자네와 점 덕분에 우리는 큰 진전을 이루었어. 김경감이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장호석의 진술에 따르면 블루 피닉스의 진짜 대표는 아직 잡히지 않았어. 하비는 깜짝 놀랐다. 진짜 대표라고요? 김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코드명 피닉스라고 불리는 인물이야. 그의 진짜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하지만 그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
합의는 점을 바라보았다. 점은 그녀의 표정을 읽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우리는 이 일을 끝까지 해내야겠네요. 합의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경감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바로 그 말을 듣고 싶었어. 합의, 자네와 점은 피닉스 추적특별팀에 배정됐어. 이 사건을 마무리할 때까지 다른 모든 임무에서 면제야. 합의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와 점 앞에는 아직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어떤 어둠 속에 숨어있던 피닉스를 찾아내고 모든 아이들을 구할 때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특별수사팀 사무실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블루 피닉스 조직도와 관련 인물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중앙에는 물음표가 그려진 피닉스라는 이름이 있었다. 합의는 장호석의 진술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장호석은 피닉스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상 암호화된 메시지나 중간 전달자를 통해 지시를 받았을 뿐이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피닉스가 한국인이며 상당한 권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합의가 팀 회의에서 말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어요. 정 형사가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피닉스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인이나 기업가 또는 고위 공무원 같은. 합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내부 정보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김경감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이번 작전은 극비리에 진행하는 거야.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해. 특별팀은 장호석의 통화 기록, 이메일, 회의 일정 등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피닉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철저히 조사했다. 며칠 후 사이버 수사팀이 중요한 발견을 했다. 합의 경사님, 장호석의 이메일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이버 수사관이 말했다. 매달 25일, 그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특정 IP 주소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로운 상품 목록이 업데이트되었죠. 합의는 즉시 그 IP 주소를 추적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IP 주소는 여러 번 우회되어 추적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우리는 패턴을 알게 되었어요. 합의가 말했다. 오늘이 24일이니 내일 장호석은 피닉스에게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었을 거예요. 김경감이 제안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신 메시지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 장호석을 협조시켜서. 계획이 세워졌다. 장호석은 평소처럼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되 그 안에는 특별팀이 준비한 함정이 있었다. 메시지에는 특별한 코드가 심어져 있어 피닉스가 그것을 열면 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다. 다음 날 계획대로 메시지가 발송되었다. 특별팀은 긴장된 마음으로 반응을 기다렸다. 2시간 후 추적 시스템이 알람을 울렸다. 메시지가 열렸습니다. 위치 추적 중. 합의와 팀은 화면을 응시했다. 신호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오피스 빌딩에서 왔다. 저곳은 대한글로벌 그룹 본사 건물이에요. 정 형사가 놀라서 말했다. 대한글로벌 그룹은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로 전자제품부터 건설, 의약품까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그룹의 회장은 박정호,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 중 한 명이었다. 정확한 위치는요? 김경감이 물었다. 20층. 회장실 근처입니다. 사이버 수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합의의 눈이 커졌다. 설마 박정호가 피닉스입니까? 김경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건 매우 민감한 상황이야. 박정호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인물이야.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합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증거를 찾아야죠. 박정호를 24시간 감시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팀은 박정호에 대한 비밀 감시를 시작했다. 그의 일정, 통화, 방문자 모두를 확인했다. 점은 특히 박정호의 냄새를 기억하기 위해 그가 자주 가는 장소를 방문했다.
일주일 동안의 감시 끝에 합의는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다. 매주 목요일 밤 박정호는 강남의 한 고급 클럽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항상 특별실로 안내되었다. 저 클럽이 중요한 장소인 것 같아요. 합의가 김경감에게 보고했다. 특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김경감은 고민했다. 합의, 자네가 잠입 수사를 해보게.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해. 박정호는 위험한 인물일 수 있어. 합의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 목요일, 그녀는 고급 드레스를 입고 클럽을 방문했다. 점은 밖에서 대기하며 통신기를 통해 합의와 연결되어 있었다. 클럽 안은 화려하고 붐볐다. 합의는 바에 앉아 박정호를 기다렸다. 약 1시간 후 그가 여러 명의 경호원과 함께 나타났다. 합의는 그를 멀리서 관찰했다. 박정호는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였다. 그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마침내 특별실로 향했다. 합의는 그를 따라가기 위한 기회를 노렸다. 그녀는 서비스 직원인 척하며 특별실 근처로 접근했다. 그러나 그곳은 경호원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합의는 통신기로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때 클럽 입구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점이 클럽 안으로 달려들어와 경호원들의 주의를 끌었다. 합의는 그 혼란을 이용해 특별실 문 앞까지 접근했다. 문틈새로 그녀는 박정호가 여러 명의 외국인 사업가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여러 아이들의 사진이 보였다. 이번 달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박정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 최상급 상품들이죠. 가격은 상당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합의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몰래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박 회장님, 저희는 항상 당신의 상품에 만족해왔습니다. 한 외국인 사업가가 말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수사가 걱정됩니다. 장호석이 체포된 이후로. 박정호는 웃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장호석은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결코 저에게 다가올 수 없어요. 저는 피닉스니까요. 합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접적인 증거를 얻었다. 박정호가 피닉스였다. 그때 한 경호원이 합의를 발견했다. 당신, 거기서 뭐 하는 거요? 합의는 재빨리 도망쳤다. 그녀는 클럽을 빠져나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점과 합류했다. 증거를 확보했어, 점. 박정호가 피닉스야. 합의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특별팀은 즉시 체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박정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들은 완벽한 증거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다음 몇 일 동안 합의와 팀은 추가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은 클럽 CCTV 영상, 박정호의 통화 기록, 그리고 그의 비밀 계좌 내역까지 확보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김경감은 검찰과 협력하여 박정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내일 아침 우리는 피닉스를 체포할 것이다. 김경감이 팀에게 말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작전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 그날 밤 합의는 점과 함께 집에서 다음 날의 작전을 위해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박정호는 너무 강력한 인물이었다. 그가 쉽게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특별팀이 대한글로벌 그룹 본사로 향했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박정호는 이미 한국을 떠났다. 그는 새벽에 자신의 프라이빗 제트기로 출국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합의는 분노와 실망감에 말을 잇지 못했다. 김경감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부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 같아. 누군가가 박정호에게 경고를 한 거야. 특별팀은 즉시 인터폴에 연락하여 박정호에 대한 국제 체포영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의 행방은 여전히 불분명했다. 합의는 좌절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를 찾아낼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든 피닉스는 결코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와 점은 박정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그의 가족, 동료, 그리고 알려진 모든 연락처를 조사했다. 한 달 후 드디어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박정호의 비서 중 한 명이 매주 특정 해외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 번호는 태국 방콕으로 추적되었다. 그가 방콕에 있는 것 같아요. 하비가 김경감에게 보고했다. 태국 경찰과 협력하여 그를 찾아야 합니다. 김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비. 자네와 점, 그리고 정 형사가 방콕으로 가게. 태국 경찰과 협력하여 박정호를 체포하라. 하비, 점, 그리고 정 형사는 다음 날 방콕으로 향했다. 그들은 태국 경찰의 협조를 받아 박정호의 가능한 은신처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방콕의 더운 날씨와 복잡한 도시 환경은 수사를 어렵게 했다. 그러나 점의 뛰어난 후각은 큰 도움이 되었다. 점은 박정호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추적할 수 있었다. 3일째 되는 날, 점이 방콕 외곽의 한 고급 빌라에서 강한 반응을 보였다. 하비는 즉시 태국 경찰에게 보고했고 그들은 빌라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감시 결과 빌라에는 여러 명의 경호원들이 있었고 안에는 중년 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비는 망원경으로 그를 확인했다. 그것은 분명 박정호였다. 목표물 확인됐습니다. 하비가 태국 경찰 책임자에게 말했다. 언제 행동에 옮길 수 있을까요? 태국 경찰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새벽에 급습하겠습니다. 모든 출구를 봉쇄하고 저항 없이 체포할 것입니다. 그날 밤, 하비는 점과 함께 빌라 근처에서 대기했다. 그녀의 마음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피닉스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새벽 4시, 작전이 시작되었다. 태국 특수부대와 한국 경찰팀이 동시에 빌라를 습격했다. 경호원들은 저항했지만 곧 제압되었다. 하비와 점은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방을 하나씩 수색했다. 마침내 주 침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박정호를 발견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놀랍게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비 경사, 마침내 만나게 되었군요. 박정호가 말했다. 당신이 저를 이렇게까지 추적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비는 단호하게 말했다. 박정호,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인신매매 및 국제범죄 조직 운영 혐의로요. 박정호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증거가 있나요? 하비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클럽에서 녹음한 대화를 재생했다. 박정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피닉스, 하비가 말했다. 박정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비 경사, 당신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를 체포한다고 해서 이 시스템이 멈추지 않아요. 누군가는 항상 제 자리를 대신할 거예요. 하비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럼 우리는 그들도 찾아낼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점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박정호를 노려보았다. 마치 인간의 말을 이해한 듯 그의 정의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박정호는 마침내 수갑이 채워졌고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그의 체포는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대한글로벌 그룹은 혼란에 빠졌고